멈춰라. 대체 너희가 무슨 짓을 하려는지 다 들었다. 엄마, 무슨 소리예요? 우리가 뭘 한다는 거예요? 내가 다 들었다. 너희가 내 목숨을 빼앗고 농장을 차지하려 했다는 말. 여기에 다 녹음됐다. 어머니, 그건 오해세요. 그런 의도가 아니었어요. 저희는 그냥. 오해? 내가 너희 대화를 똑똑히 들었는데 어쩌다 내 핏줄인 네가 그리고 며느리인 네가 이럴 수가 있니? 엄마가 내 말을 들어줬다면 이렇게까지 안 왔을 거야. 이 농장 때문에 우리 삶이 엉망이 됐다고요. 엉망이 된 건 내 탓이 아니지. 이제 너희가 이 집에 발을 들일 일은 없을 거다. 곧 경찰이 올 테니 너희가 지은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거라. 안녕하세요. 사연이 머무는 곳입니다. 충격적인 대화 내용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사연은 그날 밤 나를 죽이려고 했던 아들과 며느리의 충격적인 계획이라는 사연입니다. 이런 사연들이 앞으로도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사연이 머무는 곳에서는 여러분의 마음에 남을 이야기를 매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구독을 하시면 여러 새로운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고 가장 먼저 만나실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평택의 한적한 시골 마을에서 작은 농장을 운영하며 살아가던 김순자 씨는 올해로 70이 넘었다. 농장에는 오래된 한옥집과 작게 가꾼 채소밭, 몇 마리의 닭과 개들이 어울려 있었다. 젊은 시절부터 손수 일군 이곳은 순자 씨에게는 단순한 집이 아니라 삶의 흔적과 정성이 스며든 터전이었다. 그러나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혼자서 농장을 지키며 살아가는 일은 쉽지 않았다. 몸은 예전처럼 움직여주지 않았고 가끔은 외로움이 마음 깊숙이 밀려왔다. 그러던 어느 날 도시에서 바쁘게 사는 아들 민철과 며느리 지혜가 몇 년 만에 한 번 연락을 해왔다. 어머니, 이번 주말에 시간이 돼서요. 오랜만에 집에 내려가 뵈려고 해요. 전화를 끊으며 순자 씨는 뜻밖의 연락에 반가우면서도 어딘가 모를 낯선 기분이 스쳐 지나갔다. 한편으론 농장 일을 도와줄 누군가가 와준다는 생각에 마음 한구석이 설렜다. 그 주말 아들 민철과 며느리 지혜가 도착한 순간 순자 씨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집안에 생기가 도는 듯한 미소가 번졌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며느리 지혜는 환하게 웃으며 손에 가득 든 과일 바구니를 내밀었다. 민철 역시 평소보다 밝은 얼굴로 어머니를 껴안으며 엄마 잘 지내셨어요? 라고 인사했다. 순자 씨는 반갑고 고마운 마음에 그들을 위해 미리 준비한 닭백숙과 집에서 직접 담근 김치를 차리며 손님 맞이에 분주했다. 식탁 위에는 따뜻한 음식과 함께 오랜만에 가족의 웃음소리가 흘러나왔지만 순자 씨는 대화 중에 어딘가 모를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했다. 특히 며느리 지혜가 어머니, 요즘 농장 일 하시느라 힘드실 텐데요. 이런 건 이제 저희한테 맡기셔야죠. 라며 지나치게 상냥하게 말했을 때 그 태도가 평소와 달리 부자연스럽게 느껴졌다. 민철 역시 어머니, 요즘 건강도 안 좋으시잖아요. 농장 명예 같은 것도 미리 정리해두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요. 라고 말을 덧붙였는데 그 순간 식탁 위의 공기가 미묘하게 무거워졌다. 순자 씨는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그래. 뭐 미리 정리해두면 좋긴 하지. 라고 무심히 대답했지만 마음속에서는 불안한 느낌이 밀려왔다. 평소 바쁘다는 핑계로 잘 내려오지도 않던 아들과 며느리가
갑자기 이렇게까지 신경 쓰는 이유가 단순히 어머니를 걱정해서일까? 그들의 눈빛과 말투 사이에는 어딘가 알 수 없는 긴장감이 스며 있는 듯 했다. 하지만 순자 씨는 자신의 불안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상황을 지켜보기로 마음먹었다. 그날 저녁 순자 씨는 며느리 지혜가 손수 만들어 온 디저트를 맛보며 소파에 앉아 아들과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었다. 평소에 보기 드문 화목한 풍경이었지만 어딘가 어색한 느낌이 지울 수 없었다. 민철과 지혜는 과하게 친절하고 상냥한 태도로 어머니를 대하며 이따금씩 서로 눈빛을 주고받는 모습이 보였다. 그들의 표정 속에는 알 수 없는 조급함 같은 것이 스쳐 지나갔다. 어머니, 이런 집안일은 이제 저희가 신경 쓸 테니까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며느리 지혜가 차를 따라주며 말을 꺼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어딘지 모르게 의도를 감추려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민철도 슬며시 끼어들며 맞아요. 엄마 농장 일도 그렇고 이런 재산 문제는 미리미리 정리해두는 게 좋잖아요. 나중에 갑자기 일이 생기면 골치 아파질 수도 있으니까요. 라며 농장명의 변경을 다시 한번 언급했다. 순자 씨는 그들의 말을 듣고 순간적으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평소에 이런 문제에 대해 한 번도 언급하지 않던 이들이 갑자기 한 목소리로 정리와 명예 변경을 말하는 이유가 뭘까? 그러나 그녀는 그 불안을 내색하지 않고 차분한 표정으로 웃으며 대꾸했다. 그래. 나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은 있다. 하지만 아직은 좀 더 생각해 봐야겠지. 대화가 잠시 멈추고 방 안에는 묘한 정적이 흘렀다. 순자 씨는 그들의 지나치게 다정한 태도와 반복되는 명예 변경 이야기가 단순히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는 확신이 들기 시작했다. 뭔가 숨기고 있다는 직감이 강하게 밀려왔지만 그녀는 끝까지 태연한 척했다. 너희 오랜만에 왔으니 다른 얘기하자꾸나. 이런 얘긴 다음에 해도 되지 않겠니? 그녀는 일부러 화제를 돌렸고 민철과 지혜는 별 수 없이 다른 주제로 대화를 이어갔다. 하지만 그들의 눈빛 속에서 숨겨진 의도는 여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그날 밤 순자 씨는 평소보다 일찍 침대에 들었다. 낮부터 이어진 이상한 기운에 마음이 가라앉지 않아 도무지 잠이 오지 않았다. 한참을 뒤척이다가 결국 자리에서 일어난 그녀는 마당에 나가 밤 공기를 쐬기로 했다. 평택의 조용한 밤하늘에는 별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고 멀리서 들려오는 귀뚜라미 소리가 고요한 정적을 깨웠다. 순자 씨는 한 손에 들고 나온 따뜻한 차를 홀짝이며 마음을 달래려 했지만 머릿속에서는 아들과 며느리의 수상쩍은 태도가 계속 떠올랐다. 그때였다. 거실 쪽에서 아들 민철과 며느리 지혜의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불이 꺼져 있어 이미 잠든 줄 알았던 모양인지 두 사람은 방심한 듯 거침없이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그래서 확실히 이번 주말에 끝내야 해. 어머니가 더 이상 버티면 우리 계획이 틀어질 수 있어. 민철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차갑고 단호했다. 지혜도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나도 알아. 그런데 어머니가 계속 우리 눈치를 보시던데 뭔가 눈치채신 것 같지 않아? 그들의 대화는 명예 변경이나 상냥했던 태도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였다. 순자 씨는 순간 몸이 굳었다. 그들의 목소리를 더 잘 듣기 위해 마당에서 살금살금 거실 쪽으로 다가섰다.
문틈 사이로 들려오는 그들의 대화는 그녀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이번에 그냥 조용히 끝내야 해. 밤에 어머니가 약이라도 잘못 드셨다든가 하면 의심받을 일도 없잖아. 민철의 말에 지혜는 낮게 탄식하며 대답했다. 그래도 위험해. 이게 들통이라도 나면 우리 인생 끝나는 거야. 순자 씨는 그 말을 듣고 더 이상 숨을 쉴 수조차 없었다. 자신이 낳아 키운 아들이 가족이라고 믿었던 며느리가 이런 끔찍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니. 그녀는 손에 들고 있던 찻잔을 떨어뜨릴 뻔했지만 간신히 참으며 최대한 소리 내지 않으려 노력했다. 문 뒤에서 그들의 대화를 듣던 그녀는 혼란스럽고 충격적인 감정에 휩싸였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침착함을 잃지 않으려 애썼다. 어떻게 해야 할지, 누구에게 도움을 청해야 할지 머리가 복잡하게 돌아가기 시작했다. 순자 씨는 충격으로 온몸이 떨렸지만 이를 악물고 감정을 억눌렀다. 지금 내가 당황하면 안 돼. 차분히 대처해야 해. 그녀는 조심스럽게 몸을 돌려 집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다시 마당 한편의 작은 창고로 몸을 숨겼다. 창고 안에는 낡은 의자가 있었고 그녀는 그곳에 앉아 잠시 숨을 고르며 자신이 들은 대화를 곱씹었다. 내 아들 민철이, 그리고 며느리, 지혜가 날 죽이려 한다고? 그 말은 믿기 어려웠지만 방금 직접 들은 대화가 명확히 증거하고 있었다. 순자 씨는 냉정을 되찾으려 애썼다. 그 순간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스쳤다. 이대로 경찰에 신고를 해도 증거가 없으면 그들이 발뺌할 게 분명해. 그녀는 즉각 행동에 나서기로 결심했다. 마당 한쪽에 보관해둔 낡은 탁상 녹음기를 떠올렸다. 그건 오래전에 마을 회의 내용을 기록하느라 샀던 것이었고 한동안 잊고 있었다. 그녀는 어두운 창고에서 조용히 녹음기를 꺼내며 머릿속으로 계획을 세웠다. 녹음을 해서 그들의 말을 증거로 남기자. 그래야 그들의 계획을 막을 수 있어. 녹음기를 챙긴 순자 씨는 거실로 돌아가려다 발길을 멈췄다. 자칫 녹음하는 과정에서 그들에게 들키면 상황이 더 나빠질 수 있었다. 그래서 그녀는 새벽이 될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다. 민철과 지혜가 방으로 들어간 후 집안에 조용히 침묵이 흐르는 순간을 기다렸다. 그동안 순자 씨는 창고에서 떠오르는 과거의 기억에 잠겨 있었다. 어린 시절 민철이 엄마 품에서 자장가를 들으며 잠들던 모습, 학교에 들어가던 날의 설렘, 아들이 결혼하겠다고 집에 데려온 지혜의 환한 미소. 그런 그들이 어쩌다 자신에게 칼을 겨눌 생각을 하게 됐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새벽 2시가 되자 집안은 완전히 조용해졌다. 순자 씨는 조심스러운 발걸음으로 거실로 들어가 탁자 아래와 소파 뒤에 녹음기를 설치했다. 한껏 긴장한 그녀는 녹음기에 작은 불빛이 꺼졌는지 확인하며 손이 떨리는 것을 멈출 수 없었다. 모든 작업을 마친 후 그녀는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조용히 문을 잠갔다. 그날 밤 순자 씨는 한숨도 잘 수 없었다. 어두운 천장을 바라보며 자신의 판단이 옳기를, 그리고 무사히 이 끔찍한 상황을 해결할 수 있기를 빌고 또 빌었다. 다음 날 아침 집안은 평소와 다를 바 없는 평화로운 모습으로 시작되었다. 민철과 지혜는 방에서 나와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어머니를 도우며 또다시 친절한 태도를 보였다. 어머니, 오늘도 일손 도와드릴게요. 농장에 필요한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민철이 싱글벙글 웃으며 말했고 지혜는 어머니, 아침에 드시기 좋은 허브차도 준비했어요. 몸에 좋다고 하더라고요. 라며 작은 찻잔을 내밀었다. 순자 씨는 속으로 두 사람의 이중적인 모습에 분노가 치밀었지만 겉으로는 평온하게 그들의 말을 받아넘겼다. 그래. 고맙다. 너희 덕분에 내가 참 편하구나. 아침 식사 후 민철과 지혜는 농장 일을 돕겠다며 마당으로 나갔다. 순자 씨는 그 틈을 타서 전날 설치했던 녹음기를 회수했다. 손이 떨리는 와중에도 그녀는 녹음기의 버튼을 눌러 내용을 확인했다. 예상대로 민철과 지혜가 나눈 충격적인 대화가 고스란히 녹음되어 있었다. 오늘 밤엔 무조건 끝내야 해. 어머니가 눈치채면 큰일이니까. 민철의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 그리고 지혜가 걱정스럽게 대답하는 말들까지 모두 녹음 속에 담겨 있었다. 순자 씨는 녹음기를 쥔 손에 힘을 주며 더는 이 상황을 혼자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녀는 즉시 이웃인 정 씨 아저씨에게 전화를 걸었다. 정 씨는 순자 씨의 오랜 친구로 위급한 상황에 늘 의지가 되던 사람이었다. 정씨, 부탁이 있어요. 지금 당장 우리 집에 좀 와줄 수 있을까요? 떨리는 목소리로 부탁하자 정 씨는 아무런 질문도 하지 않고 바로 오겠다고 했다. 정 씨 아저씨가 도착하자 순자 씨는 그에게 녹음기를 건네며 어젯밤부터 있었던 일을 조용히 설명했다. 정 씨는 처음에는 믿기 어려워했지만 녹음 내용을 들은 뒤 얼굴이 굳어졌다. 허허, 이거 참 심각하군요. 어쩌다가 경찰에 바로 신고해야겠어요. 정 씨는 단호하게 말했다. 순자 씨는 잠시 망설였지만 자신의 안전과 진실을 밝히기 위해 결심했다. 정 씨와 함께 경찰서로 향하기 전에 순자 씨는 한 가지 더 준비해야 할 일이 있었다. 그녀는 거실에 돌아와 일부러 며느리 지혜와 아들 민철을 부르며 평소처럼 웃는 얼굴로 말했다. 오늘 점심은 특별히 맛있는 거 해줄게. 너희가 좋아하는 고등어 조림 말이다. 그녀는 아무렇지 않게 행동하며 시간을 끌었고 그 사이 정 씨는 몰래 경찰에 연락을 취하고 있었다. 순자 씨는 안도와 긴장감 속에서 자신의 집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준비를 하고 있었다. 점심이 지나고 집안에는 평소처럼 잔잔한 분위기가 흘렀다. 아들 민철과 며느리 지혜는 계획대로 움직일 준비를 하는 듯 했지만 순자 씨는 일부러 그들을 느긋하게 만들었다. 오늘따라 너희 둘이 와줘서 그런지 마음이 참 편안하네. 정말 오랜만에 가족끼리 이런 시간을 보내니 너무 좋다. 그녀는 일부러 웃으며 농장 일에 대한 이야기부터 사소한 일상 이야기까지 나누었다. 민철과 지혜는 어머니의 행동을 의심하지 않고 오히려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듯 했다. 그날 저녁 순자 씨는 특별히 시간을 들여 저녁 식사를 준비했다. 고등어 조림과 된장찌개, 집에서 기른 채소로 만든 나물까지 정성껏 차린 식탁을 보고 민철과 지혜는 흐뭇한 표정을 지었다. 어머니, 너무 맛있겠어요. 우리 정말 잘 왔네요. 지혜가 싱글벙글 웃으며 말했다. 민철은 엄마도 우리 오니까 너무 좋죠? 라고 말했다. 순자 씨는 속으로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며 태연하게 대답했다. 그래. 너희가 이렇게 와주니까 나도 기운이 나는 것 같구나. 식사가 끝난 후
민철과 지혜는 거실로 가서 TV를 켜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는 척했다. 그들의 태도는 평소보다 더 자연스러웠고 순자 씨가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다고 믿는 듯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순자 씨가 의도적으로 만든 분위기였다. 그녀는 녹음된 증거를 이미 경찰에 전달했고 이웃 정 씨와 경찰이 집 근처에서 상황을 지켜보며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밤이 깊어가면서 긴장감이 고조되었다. 민철과 지혜는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했다. 어머니, 이제 너무 늦었네요. 쉬러 들어가세요. 민철이 걱정스러운 척 말했다. 순자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천천히 방으로 들어갔다. 그러나 그녀는 문을 닫고 바로 잠들지 않았다. 오히려 방 안에서 귀를 기울이며 그들이 어떤 행동을 할지 기다리고 있었다. 잠시 후 거실에서 들려오는 낮은 목소리가 그녀의 긴장을 증폭시켰다. 지금이 기회야. 어머니가 곤히 주무실 때 끝내자. 민철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지혜도 망설이는 듯 했지만 곧 동의했다. 그들의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면서 순자 씨는 숨을 죽이며 마음을 다잡았다. 바로 그때 집 밖에서 날카로운 자동차 엔진 소리가 들려왔고 곧이어 경찰의 불빛이 창문 사이로 비쳤다. 민철과 지혜는 순간 당황하며 우왕좌왕했다. 문이 열리고 경찰이 들이닥치자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얼어붙었다. 김민철 씨, 박지혜 씨, 당신들은 살인 계획 혐의로 체포합니다. 경찰의 말이 울려 퍼지며 두 사람은 순식간에 수갑이 채워졌다. 그 순간 방 안에 숨어 있던 순자 씨는 깊은 숨을 내쉬며 문을 열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안도와 함께 깊은 슬픔이 서려 있었다. 왜 그랬니? 민철아, 왜 이렇게까지 해야 했니? 순자 씨의 떨리는 목소리에 민철은 고개를 들지 못했고 지혜 역시 아무 말 없이 눈물을 흘렸다. 경찰이 두 사람을 연행해 가는 동안 순자 씨는 마당에 서서 하늘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지만 동시에 자신의 결단이 옳았다는 확신이 느껴졌다. 비록 가장 믿었던 가족에게 배신당했지만 그녀는 끝까지 자신의 삶을 지키기 위해 싸웠던 것이다. 마을 이웃들이 하나둘 모여 그녀의 옆에 서며 위로의 말을 건넸다. 그날 밤 순자 씨는 비로소 다시 숨을 깊게 내쉬며 조용히 자신만의 안식을 찾았다. 만약 여러분이 어머니 김순자 씨의 입장이었다면 이 상황을 어떻게 대처하셨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가족은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존재이지만 신뢰가 무너지면 그 누구보다 큰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사랑과 이해로 서로를 지키는 것이 진정한 가족의 의미가 아닐까요?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하시면 앞으로도 놓치기 쉬운 이야기들을 가장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